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열흘째가 됐습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3구 가운데 2구가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일요일 인양을 앞두고 사고 현장에서는 선체 인양 준비 작업과 동시에 수상 수색에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진춘택 해군 SSU 전후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수습된 실종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텐데 어제 3분 가운데 2분은 4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요. 또 다른 분이 이제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반복됐던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먼저 거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일단 봐야 될까요? 저도 계속 반복된 얘기겠지만 처음에는 멀리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40km, 50km 내에서 다 구조가 됐다는 것은 선실 내부에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 했다면은 저 강 바닥이 고르지가 않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가 거기에 걸려 있다가 5일 후부터 뜨기 시작하니까 4, 5일 후부터 뜨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떠서 지금 뜨는 시점입니다. 시점에 맞춰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어제 하루 동안 한국인 실종자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국인 실종자 이제 2명이 추가로 수습이 되면서 나머지 한국인 실종자 8명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수색을 좀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9일째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떠오르는 시기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이래 동네상으로 보면은 끝나가는 상황에서 내일쯤까지 디데이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8구의 실종자를 못 찾았는데 그러면 그 수색은 수중에서는 전혀 불가하고 수상에서 지금 먼 거리보다도 만에 하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내 안에서 혹시나 또 파손 개수가 나오게 되면은 불과 먼 거리 아닌 4, 59km 미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 데 있는 것은 이미 첫날에 사고 났을 때 같고 지금 가까이 한 50km 그 안내에서 집중적으로 헬기라든가 보드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초반의 기억에는 이제 132km 지점에서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배에서 빠져나오는 시신들이 좀 더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인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인양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양은 계획대로가 생각보다도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크레인 선이 교각을 2개를 통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류 측에서 눈이 녹아서 물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날씨가 더워지면은 얼음물이 계속 녹게 되면 계속 높아지지 낮아질 그것은 없거든요. 유량이 많아지고 또 수위가 그럼 그냥 높아지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은 방법은 있습니다. 크레인선의 높이가 4m 20 정도, 4m 정도 되면 통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4m 60, 70 되니까 30cm 차이가 나는데 그 30cm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저 크레인선에 보면은 그 밑에 헐수선이라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바지선이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선수 쪽이 약간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인이 각도가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우리 한국 저런 바지선을 봤을 때 중량물을 들게 되면은 그 앞에다가 물을 채웠다 뺐다고 합니다. 채웠다가도 하고 또 그 상에 따라 빼기도 하는데 지금 저런 항해 중에는 위에 물을 빼고 앞에 들리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충분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림상으로 봐서 30cm 정도는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선수 쪽에다가 네. 바지 앞부분에다가 그 물 탱크가 있어요. 예. 뺐다 넣었다 하는 물 탱크에다 네. 거기다 물을 많이 채워갖고 예. 3cm 그 수위 조절을 해야죠. 평균수 조절을 해야죠. 예. 뒤에는 좀 빼고 예. 앞에는 많이 넣고 해서 네. 그 30cm 정도의 그 수위를 조절해서 예. 통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지나가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의 높이와 네. 교각의 높이 그리고 우리의 수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이제 예.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없고, 그거는 네네.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고 알 예, 수가 예.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인위적으로 한다면은 예. 바지에다가 예. 물을 넣어서 예. 평행수 조절을 해서 네. 그거는 선장이 할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좀 이제 저런 나라는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안 하는가 몰라도 아.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래요?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이게 이제 그 지식이고 배를 이제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그 정도를 다 알고 있다면 왜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걸까요? 뭐 위험한 건 없습니다. 중량물을 들 네네. 때 한번 예. 저희들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예. 들면은 그 바지선이 그 갑판 위에 예. 데크 위에까지 물이 막 잠길 정도로 중량을 그렇게 됩니다. 조정이 됩니다. 그것이. 예. 근데 저 나라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나 그 우리가 이제 헝가리 당국이랑 우리 구조팀하고 미묘한 여러 지점에서 좀 충돌이 있어왔잖아요 그동안 네. 수중 수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네네. 혹시 이 부분도 충분히 의견 개진이 가능한 상황인데 헝가리 당국이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한국 정부에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 예. 네. 또 그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안전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을 채우고 빼는 방식에 대해서 예. 네네. 아니 선수 쪽에다가 물 탱크 그 바란스 탱크에다가 물을 예. 채워서 바란스를 잡겠다는데 네. 그거는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 사항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플로팅 도크를 사용하는 경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안전성에는 좀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플로팅 도구가 저도 보니까 어저께부터 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세월호 할 때도 플로팅 도구 얘기도 나왔고 네,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팅 도구라면은 플로팅 띄우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도구 안에 이렇게 가둬 두는 곳인데 그것을 이제 그 디귿자로 이래 돼서 예.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그 조선소에 가면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예. 네. 물을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저 그림이 나오네요. 예. 저런 도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배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일요일까지 크레인을 인용한 플랜 A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헝가리 측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플랜 B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플랜 A에 그만큼 좀 성공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A와 B는 네. B는 플로팅 도구를 사용한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브리핑에서 그냥 계획만 세놨지 그거는 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방법이 평시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예. 네. 또 제일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에 인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시일이 그걸 뭐 내일 하지만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항과 2항과 3항이란 A, B, C 플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A안은 아까 그 바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예. 네. 아까 얘기를 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네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네. 해체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해체를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저희들 해봤습니다. 분리를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예. 강화도에 예. 그 강화 다리가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유속이 저보다 더 세면 세지 약하지는 않거든요. 예. 저런 곳이고 예. 그런데 그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려 하니까 장애물이 다리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해체를 하자. 네. 근데 해체를 해갖고 조립하는데 한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걸립니까? 시간적으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갖고 우리가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해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C안을 저는 이제 또 생각해낸 것이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에어백을 설치를 해서 띄우는데 에어백을 설치를 하면 수면 위까지는 올리지를 못합니다. 수면 위까지는 올 수는 없고 해저에서 띄울 수는 있어요. 에어백을 자체 부력을 이용해서 하면. 그런데 거기다 에어백이라든가 에어탱크 에어탱크라면은 쉽게 말해서 그 철판으로 이 탱크 빈 공간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차에 기름 넣는 그 유조 탱크 아니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묶어서 띄우면은 위에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수면에서 뜨게 되면은 바지가 거기에 대기에 있다가 육상 크레인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0톤까지 있습니다. 육상 크레인이. 그럼 그런 바지에다가 그 하루에서 그 실어 갖고 접근을 해서 떠 있으니까 와야 감기도 쉽고 그러면 뜨면은 바지에다가 딱 묶어서 유속이 약한 데라든가 바깥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지에서 크레인을 태워서 들면은 그런 방법도 좀 간단한 방법인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왜 경험상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브리핑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진춘택 해군 SS유전의 상임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